부자입니다. 시청하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부동산 얘기가 머릿속에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이제 렌트에 관련된 렌트 콘도 투자 아니면 뭐 렌트 투자 아니면 뭐 캐시플로우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있죠.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켰어요. 원래 사실 딴 얘기를 하려다가 요즘은 좀 생각이 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해요, 마음이. 그래서 그냥 콘도 요즘에 이제 콘도 투자가 망했죠, 사실상.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실상 콘도 투자하기가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들도 고민이 많은 시기긴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캐시플로우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돈이 내 파켓에서 또 나간다든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요즘 부동산 가격이 뭐 오르긴 오르는데 오르는 데도 있고 떨어진 데도 있고 뭐 그냥 보합인 데도 있고. 근데 콘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 오르는 게 좀 적죠. 아무래도 뭐 가격이 비싼 거부터 좋은 지역부터 오르니까. 근데 콘도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의 저 같은 사람들은 아주 입지가 좋은데 투자하기도 있겠지만 입지가 좀 상대적으로 싼 걸 투자하다 보니까 입지가 상대적으로 안 좋죠. 예를 들면 뭐 써리 같은데, 그죠? 저는 써리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했는데 생각보다 오르지도 않고 돈은 또 내 파켓에 나가는 거 그냥 똔똔이 수준인 건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깊어요. 거기에 관련된 이게 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게 CBC인지 뭐 하여간 뉴스에서 나온 걸 제가 그냥 사진을 캡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도 투자한 사람들의 대부분 한 70% 이상들은 40대에서 50대인 그냥 일반 가정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래에 이걸로 뭐 캐시플로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미래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뭐 자기가 은퇴할 때쯤에는 여기서 나오는 투자 수익으로 좀 은퇴를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해본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콘도 투자가 망한 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비교를 잘 해놨어요. 이거는 근데 꼭 다 이런 건 아닌데 토론토에 있는 일반적인 콘도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똑같이 밴쿠버에 적응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투자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고 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에 방 하나짜리 콘도가 뭐 대략 30만 불 정도 했대요. 그 당시에 인터레스트가 2.7%. 근데 모기지를 내면은 뭐 1,100불 먼슬리로 냈습니다. 근데 당시에 렌트비가 1,660불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뭐 콘도피 뭐 당시니까 150불 정도 하고 뭐 텍스가 포함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2, 300불 정도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2, 300불 정도의 캐시플로우가 생겨서 좋았죠. 근데 2024년 지금 콘도가 방 한 개짜리가 이제 뭐 55만 불까지 올라갔대요. 인터레스트가 이제 6.8% 잡았는데 저 정도는 아니죠 지금. 어쨌든 6% 미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대충 이렇게 봤을 때 모기지가 뭐 3,000불 정도 낸다. 근데 렌트비가 방 하나짜리가 이제 2,400불을 받으면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여기에다가 사실상 뭐 텍스도 내야죠, 콘도피도 내야지 하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1,000불 가까이 내 손에서 나가야 돼요. 근데 물론 이거는 약간 이제 과장이 섞였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내 파켓에 나가는 게 뭐 그래도 500불 가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세팅이 된다고 한다면. 자, 그러니까 이제 콘도 투자가 이제 뭐 사실상 이제 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내 파켓에서 뭐 정말 500불씩 내면서 콘도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사실상 저는 정부 규제까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정부에서 이번에는 뭐 그 콘도 주인들, 소위 말해서 이제 집주인들을 뭐 이렇게 하기 위한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입자들을 뭐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건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자, 그러면 콘도 투자가 진짜 망했나?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야, 콘도 투자 망했구나. 나는 왜 이게 망한 곳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생각이 깊어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제가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일단은 어떻게든 최대 10년을 버텨보자. 짧게는 7, 8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무조건 10년을 버텨보자. 죽는다고 생각하고 10년을 버텨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서울이 우리 센트럴 지역이에요. 밴쿠버 지역에서 가장 뭐 저렴한 콘도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방 여기 스튜디오 룸이죠. 28만 9천 불. 그나마 이제 가장 싸게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아 이미 클릭을 해놨구나. 자 보면은 자 이 굉장히 작아요. 뭐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쨌든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 뭐 정말 306 스퀘어핏에 뭐 방 하나 있고 뭐 전형적인 스튜디오 룸입니다. 근데 다행히 뭐 워셔랑 드라이어는 있는 요즘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런 게 렌트가 이 가까이 있는 게 뭐 방 하나짜리가 2,100불입니다. 방 하나짜리 있으면은 2,100불 방 안에 있는 거야. 그래도 크기가 꽤 커요. 근데 요즘에 저 정도도 한 1,900불 받습니다. 최소한 1,900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면은 벤조선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여기 이제 여기 앤썸에 있는 건데 여기가 가격 이분이랑 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2,050불을 받네요. 그죠? 2,050불을 받고 크기는 뭐 우리가 아까 봤던 거랑 이거보다 좀 더 크겠지만 그래도 방 하나가 있어요. 방 하나가 있어서 2,050불. 그러니까 방 하나가 없어도 역세권으로 붙으면 한 1,900불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뭐 28만 9천 불. 그러니까 30만 불 조금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계산을 이제 천천히 해볼게요. 이거를 급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의 그냥 뇌피셜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냥 앞으로 만약에 콘도 투자한다 그러면 한 10년을 보고 들어오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1,900불 곱하기 12. 원래 12개월 계산하면 안 되는데 그냥 꽉 차게 뭐 사람을 받는다. 열심히 찾아서. 요즘에 렌트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썰이나 어디든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집을 살 수 없는 뭐 저가 뭐 어떤 분들은 요즘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집 못 산다.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아시아권이 대부분이어서 돈 없는 사람들 많다. 뭐 그것도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뭐 내가 집 렌트를 찾든지 친구랑 같이 찾든지 어떻게든 렌트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자 22,800불 연간 22,800불. 근데 여기에다가 콘도피 내고 텍스 내고 여러 가지 그 다 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자 22,800불을 연 렌트를 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곱하기 10년 동안 렌트를 받았다. 렌트비가 10년 사이에도 많이 오르겠지, 그죠? 오를 테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22,000 그래 10년을 렌트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가 22만 8,000불이네요. 그죠? 이거를 적으면 안 돼. 그냥 이거 할 거 생각을 안 했네. 어쨌든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벌써 한 3분의 2는 근데 사실은 렌트비가 10년 동안 고정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정될 리가 없죠. 고정이 대충 이 정도 받는다. 그러면 벌써 3분의 70%는 렌트비로 이미 충당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 가격이 우리가 이제 이 가격 28만 9천 불이 매년 이게 10년 동안 지나면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가격이 중간에 뭐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부동산은 최소한 우리 인플레이션 방어하는 그 자산이니까 매년 3%씩 오른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0.03을 곱하면 그러니까 매년 한 9,000불 정도는 오른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년을 오르면 사실 저게 그냥 매년 9,000불 10년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른 가격에서 또 3%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식으로 오르는 건데 자 여기서 그냥 우리가 그냥 다 그런 거 다 퉁쳐서 그냥 매년 올라서 그러면 한 9만 불 정도 86,700불 9만 불 올랐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하는 거예요. 플러스 또 86,700불 700불이야. 이렇게 많이 붙였어. 자 그럼 얼마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까 그냥 더해주면 되겠네. 22만 8천불 짠짠짠 해서 더하면 31만 4천불. 그러니까 여기랑 비교해 볼게요. 여기랑 비교해서 여기는 28만 9천불 여기는 일단 31만 7천불 가격을 넘어섰죠. 그러니까 7년을 버티면 10년인 거예요. 우리가 10년을 계산했어요. 10년을 버티면 일단은 지금 최악의 조건에서 투자를 해도 일단 무한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저 때는 이미 자기 투자금을 다 회수를 했고 뭐
이제 뭐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저게 무너지지 않는 한 이미 무한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근데 이게 제가 10년을 계산했는데 뭐 중요한 변수들은 다 빼고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갖고 있어서 한 7년, 8년 정도 지나기 시작할 때부터 무한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났어. 그 렌트비가 올랐죠. 그죠? 10년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니까 금리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렌트는 올라갔고, 그리고 이미 자산 상승이, 그러니까 어프리시에이션이라 그러는데 자산 상승이 이미 무한 수익 구간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10년 지났을 때 뭐 저기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25년이나 30년 모기지를 받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때쯤에 리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30년을 확 늘리면 자산 이제 캐시플로우가 확 높아지겠죠. 물론 이자를 더 내긴 하지만 근데 그 이자도 내가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입자가 내줄 테니까 그때 이제 캐시플로우가 확 올리는 거죠. 이미 무한 수익 구간에 들어간 상태에서 캐시플로우를 확 높이는 전략을 쓰면 그때부터 나오는 캐시플로우는 뭡니까? 그러니까 순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너무나 좋은 순 자산의 캐시플로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냥 뭐 되게 간단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콘도 투자 아까 보여드린 사진 있잖아요. 아까 이 사진을 보여주면 이렇게 계산하면은 망했어요. 그죠? 사실상 투자로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투자를 잘 모른다. 뭐 정말 좋게 탁 싼데 다 가가지고 싸게 투자 딱 해가지고 뭐 몇 년 뒤에는 빵 올라가지고 꽝 터트리는 투자 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이도 안 맞고 잘 못한 것 같고 캘거리 콘도 투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보였죠. 캘거리가 집값이 작은 집들 뭐 20만 불 이상 올랐어요. 제가 팔았던 데도 최소한 4만 불, 5만 불 올랐더라고요. 정말 작은 콘도도. 그래서 정말 너무 아쉽다. 좀 더 버텼으면 조금만 더 버텼으면 됐을 걸. 결국은 최소한 나는 잘 투자를 모르지만 어쨌든 들어가서 정말 최소한의 투자금을 내고 아까 1,900불, 2,000불 내면은 모기지랑 지금도 아직도 이게 모기지랑 다 커버가 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7년, 8년을 버티면 이미 수익은 내가 투자한 거를 다 갚아놨고, 그 렌트비나 이런 거 다 갚아줬고, 그죠? 그래서 무한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서 그때 예를 들어서 뭐 모기지를 리뉴해 버린다.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최대한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무한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캐시플로우를 받을 수 있다. 한두 달 정말 렌트가 안 들어와더라도 전혀 손해 보는 구간이 아닌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생각이 많아서 그래 일단 이렇게 해서 2년 버텼으니까 1년에 엄청 손해보 1년 동안 엄청 손해봤죠. 그러니까 앞으로 또다시 한 7년 8년 버텨야 되는데 여기만 버티면 나도 무한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서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 편하게 렌트 주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근데 7, 8년 어떻게 버티지? 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마음이 너무 요즘에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어쨌든 요즘 들어오는 때는 그냥 플리핑에 가서 1, 2년 사이에 수익 봐서 팔 생각은 하지 말고 최소한 7년, 8년 보면서 들어오면 분명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했습니다. 뭐 요즘에 콘도 투자할 생각 많이 없겠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